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건설 계약에 사용되는 계약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계약 용어라고 하는 것은 발주자에 따라서 달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FIDIC 계약 조건과 일부 다른 계약 조건, 그리고 제가 실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용어들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부 이전 동영상의 내용과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용어들을 정리해 본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을 드려서 건설계약에 경험이 없는 분들, 학생분들 이런 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할지는 확신하지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Tender Document Base Date, 주로 입찰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중요한 마일스톤들을 정리해 본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입찰 과정이 있을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이 될 것이고,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는 공사가 진행되겠죠. 공사 진행되면 공사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발주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수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거고, 공사 완성이 되면 발생된 하자들을 보수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고요. 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약을 종료시키는 그런 확인서, 퍼포먼스 서티피케이트, 이행 확인서라고 저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약을 종료하는 그러한 절차를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입찰 단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단계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입찰은 영어로 이제 tender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는 tender가 아니라 bid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FIDIC 계약 조건은 tender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FIDIC 계약 조건 중에서도 은행용은 이제 bid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미국 계약, 미국 건축협회가 만들어 놓은 AIA 계약 조건은 또 bid 이런 식으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tender를 쓰건 또는 bid라고 하는 용어를 쓰건 간에 똑같이 입찰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통지를 해야죠. 공지를 해야죠. 신문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대장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이 노티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노티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후보군의 입찰자들을 골라서 초청하는 형식의 입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 문서들을 입찰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 입찰 시 나눠주는 문서들을 Tender Document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Tender Dossier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Tender Document라고 하는 것은 입찰 시에 발주자가 입찰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문서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입찰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텐더 피리어드, 입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한이죠. 텐더 피리어드가 언제 끝나느냐, 이 기한은 입찰서가 제출되는 시점까지로 해야겠죠. 그래서 입찰 준비를 다 끝내고 나면 이 기간 내에 텐더라고 하는 것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 텐더를 입찰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계약에 따라서는 bid 또는 proposal 또는 뭐 offer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텐더라고 하는 것하고 이 텐더 도큐멘트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텐더 도큐멘트는 발주자가 입찰자들에게 나눠주는 문서들을 얘기하는 거고,
텐더라고 하는 것은 입찰자가 입찰을 위해서 제출하는 문서. 그러니까 텐더 도큐멘트하고 텐더의 내용은 다르겠죠. 그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입찰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입찰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입찰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또는 회사가. 그래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텐더 시큐리티, 입찰 보증서를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시큐리티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말로는 개런티라고 쓸 수도 있고요, 본드라고 쓸 수도 있고, 어떤 용어를 사용하건 간에 같은 의미, 보증의 의미를 갖는다. 형식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찰 기간 동안에 프리퀄리피케이션, 사전 자격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방문, 사이트 비짓. 사이트 비짓은 뭐 반드시 해야겠죠. 이거는 발주자가 강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이트 비짓을 해라라고 하고, 사이트 비짓을 하게 되면 사이트가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발주자가 보장하는 이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절차가 뭐냐면 이 question and answer 이 과정인데, 이건 뭐냐면 입찰자들이 텐더 도큐멘트에 규정된 내용들이 좀 잘못됐다, 또는 헷갈린다, 바뀌어줘야 된다, 뭐 이러한 식의 의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퀘스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퀘스천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반드시 앤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앤서가 된 부분들은 나중에 계약을 구속하는 문서에 포함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면서 잘 모르겠다 또는 알아야겠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퀘스천을 만들어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입찰자들에게 열려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반드시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퀘스천이 어떤 업체에 의해서 제출이 되면 대답은 입찰자 모두에게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찰자들에게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 데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베이스 데이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약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베이스 데이트는 뭐냐면,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별도로, 이 입찰을 할 때 입찰 금액을 내잖아요. 그 입찰 금액을 만들어내려 그러면 적용 단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장비, 자재, 경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사람의 단가가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또는 자재의 단가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야 입찰 금액 확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입찰 바로 전날, 입찰서 제출하기 바로 전날 가격이 바뀌었다. 그러면 입찰에 반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데이트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요 베이스 데이트 이전의 단가나 금액들을 입찰 금액에 반영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28일 베이스 데이트 이전에 100원이었던 자재가 베이스 데이트 이후에 200원이 됐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입찰 금액에는 100원이 반영이 됐을 테니까 100원 차이가 나는 요 베이스 데이트 이후에 요 금액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른 보상 규정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물가 변경과 관련된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시공자가 겪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러한 보상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베이스 데이트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계약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만약 의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